뭐 30번 문제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근데 이제 어떤 걸 얻어갈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뭐 주어진 조건이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나열을 해놓고 그러면 과연 이 문제에서 의도한 게 뭐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해볼게요. 실수예요. 함수 fx가 있어요. 자, 함수 딱 보자마자 어떤 게 떠올라야 될까요? fx는 ln x 4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c예요. 아, 우함수 y축 대칭 함수구나 라는 거 알아야 돼요. y축 대칭 함수죠. fx는 f의 마이너스 x와 같네요. y축 대칭 함수다라는 것. 이런 조건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강력하게 쓰인다라는 거고요. gx는 a에서부터 x까지 ft dt,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와 같다. 그렇다면 g'x는 fx군요. 아하, g의 도함수가 fx였어요. 이런 관계가 있군요. 오케이, 뭐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아보고요. g의 a는 그러면 g의 a는 a부터 a까지니까 요 x하고 요 x 같은 거예요. g의 a는 0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함수 g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난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을 작은 수부터 크긴 순서대로 나열하면 알파1, 알파2에서 알파m까지 m은 자연수이다. 이 말이 뭔지를 사실은 이해를 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가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처음 출발점에 있어서. 잘 이제 좀 이따 해석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였냐면 a가 알파1일 때 함수와 함수 gx와 상수 k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가 알파1일 때. a가 뭔데요? gx가 말이에요. a서부터 x까지 ft dt였는데 이게 a가 알파1일 때, 요 a가 알파1일 때 gx와 상수 k는 이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이게 알파1일 때. 이걸 만족시킨대요. gx는 x 이퀄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자, 여러분. 요 ft가 요 함수죠. 미분 가능한 함수였고 이게 적분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적분하고 나면 이것도 또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네요. 이거 적분하니까. 그래서 바로 x 이퀄 1에서 극소값을 가졌다 한다면 g'1은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쓸까요? g'1 여기서 이제 나오네. g'1은 0이다라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g'1은 0인 거야. 그런데 g'1은 f1과 같잖아요. g'1은 f1과 같다. 이게 0이다라는 거예요. g'1 그리고 f1은 0이다라는 거.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조건 하나 찾았고. 자, 이제 이게 문제예요. 알파 1부터 알파 m까지 gx를 정적분하고 나면 k 곱하기 알파 m 곱하기 0부터 1까지 절대가 fx dx. 자, 이게 도대체 뭐 하라는 걸까? 이런 것들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기호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찾아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밝혀야 될 게 뭐가 있어요? fx를 먼저 밝혀야 돼. 근데 f1이 0이라고 했으니까 fx가 자, ln x의 4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c란 말이에요. 요것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f의 1은 0이라고 했으니까 1을 대입해주면 ln 2 마이너스 c. 이게 0이죠, 우선은. 따라서 c는 ln 2가 되는 거예요. c는 하나 찾았어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들이 자, 2의 c제곱인 거 하나 있고요. 2의 c제곱 그리고 m 있고 k 있어요. 이거 다 찾아야 되는 값이에요. m도 찾고 k도 찾고 2의 c제곱 값. 그래서 c는 찾았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거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글쎄요. 이제 막막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해봐야지. 도전을 해봐야 되겠어. 여기까지는 했는데 모르겠네. 이제 뭘 해야 되냐? 이 fx를 분석해봐야죠. fx를 분석을 해보니 미분해보니까요. x의 4제곱 플러스 1분의 4x 세제곱이 돼요. 그래. 원래 함수가 y축 대칭 함수였잖아. 아하,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보니 x 이퀄 0에서 0이 돼요. 도함수가 0이 되는 건 0이야. 그리고 f'x는 원점 대칭 함수예요. 기함수라고들 하죠. 원점 대칭 함수예요. 그리고 여기가 항상 양수기 때문에 요 4x의 세제곱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되는구나. 따라서 부호만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 4x의 세제곱의 그래프라고 볼 거예요. 여기가 0이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의 도함수는 부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양. 감소하다가 0을 기준으로 해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함수예요. 그렇다면 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fx는 어떻게 생겼다고 유추할 수 있냐면 어떻게 생겼다고 유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유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실제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실제로는 뭐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혓바닥을 약간 내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왜?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차함수처럼 생겼다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실제 그래프도 알지만 대충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그건 어떻게 알아요? y축 대칭함수죠. fx는 y축 대칭함수고, 자 여기가 c를 찾아줬기 때문에 ln 2가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ln 요거 x의 4제곱 플러스 1 x의 4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ln 2가 0이 되는 지점이 어디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계산해 본다면 ln 2분의 x의 4제곱 플러스 1 이게 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x의 4제곱 플러스 1은 2분의 이것이 뭐가 돼? 1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x의 4제곱 플러스 1이 2가 되는 거고 x의 4제곱은 1이 되는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1. 아하, x축에서 끊고 지나가는 곳이 있구나. 어디예요? 그게 1이고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아하,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찾았어. 그래프의 개형을 찾았어. 뭐의 개형을 찾았어요? fx의 개형을 찾았어. 그래서 y equal fx의 개형을 찾았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대략적으로 y축 대칭함수인데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y축 대칭이면서. 자, 그러면 fx가 이렇다면은 원래 함수인 이 gx는 어떻게 되느냐? g를 미분하면 fx가 됐다고 그랬으니까 얘를 통해서 gx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딜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부호가 도함수의 부호가 이거의 도함수가 얘니까 얘는 뭐다? g 프라임 x거든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자, 증가 0, 감소 0, 증가. 따라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마치 3차 함수처럼 생겼어. 3차 함수 똑같지 않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그냥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정도니까. 이게 gx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어느 쪽인지는 몰라요. 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적분을 하고 나면 적분상수 때문에 이렇게 모양 생겼어도 어느 쪽 x축하고 어떻게 만나는지 몰라. 그런데 두 가지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만나거나 x축이 하고 이렇게 만나거나 두 개만 만나라고 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만나거나 혹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극대나 극소에서 보세요. 여기 극소, 여기 극대에서 x축과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여기가 x가 1일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면 여기가 1인 거지. 여기는 몰라. 어떤 점이 있어. 그럼 여기는 뭐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여기서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도 몰라. 그래서 이거 봐요. 이게 바로 이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함수 y equal g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을 작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g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개에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두 개 만나요.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기 때문에 두 종류로 본다면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알파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이 알파 2가 돼야 되는 거고 1이 바로 알파 3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알파 2가 되는 거겠죠? 여기에 알파 1이 있겠고 여기 1이니까 알파 3가 되고 이렇게 되면 요게 알파 4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 어딘가 있겠죠. 알파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차례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차례대로 작은 거부터. 그러면 얘는 알파 1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단 말이죠. 얘가. 그쵸? 그러니까 얘가 돼야 돼. 얘가. 요놈이 돼야 돼. 모양이. gx의 그래프가 얘가 아니라 얘가 돼야 돼.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여기가 알파 1이고요. 여기가 1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보다 작은 쪽 요게 알파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게 알파 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함수 g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해서 모든 a의 값을 작은 순서로 크게 순서로 나누려면 알파1, 알파2에서 m. 그래서 몇 개? m은 4야, m. 그래서 개수는 4개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네요. 2개니까. 아하,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 해가지고 이렇게 4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그 다음에는 그래프의 개형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런 모양이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그 의미를 좀 찾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y축 대칭 함수였기 때문에 이게 y축 대칭이면 요게 사실은 만약에 여기 점에서 x축 이렇게 딱 끌고 간다면 여기가 원점 대칭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y축 대칭 함수였기 때문에 여기는 점 대칭이야. 여긴 점을 모르잖아요. 어쨌든 여기는 y축 위에 있어. 그리고 이렇게 x축하고 만나 있는 거야. 알파 1이고 알파 2고 그리고 여기가 알파 3, 알파 4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요 점에 대해서 바로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3차 함수처럼 이게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서 점 대칭이 돼야 돼. 점 대칭이 돼야 돼. 그래서 요 점을 모르니까 0,b라고 정도로 둔다면 0,b라고 둔다면 요 점에 대한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높이가 바로 뭐가 돼야 되냐면 점 대칭이니까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이 같은 그래프로 이렇게 대칭. 즉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만큼이 180도 회전해서 이렇게 딱 똑같아야 돼. 그래서 여기가 알파 4란 말이에요. 알파 4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의미하는 바 알파 1에서 알파 m까지 사실은 알파 4까지였죠. 그리고 이게 gx dx였어요. 이게 gx dx. 그리고 k 곱하기 알파의 m이었는데 이게 4였죠. 알파 4.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의 절대값 dx. 이렇게 이 의미를 뭔가를 이제 찾아봐야 될 텐데 알파 1, 알파 4, gx dx라는 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지. 바로 알파 1부터 알파 4까지의 정적분의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 넓이. 요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요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gx가 구체적으로 뭔지도 모르고 그럼 이쪽을 적분할 수 있느냐? 실제로 해보면 부분 적분 같은 걸 해보고 싶잖아요. lnx가. 근데 적분할 수 있는 형태가 안 나와요. 뭐 일일이 이걸 다 보여주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혹은 그림을 이용해서 가라는 거구나. 적분할 수 있는 형태가 안 나와요. 해보세요. 한번 fx를 적분 한번 해보고 그러면 마지막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그게 적분이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은 해볼 필요도 있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틀리는 것도 안 되는구나. 그럼 이쪽 방향이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선생님도 이제 이쪽으로 와서 그림으로 온 거예요. 안 되더라고. 적분이 인테그랄 fx 해가지고 해보니까 안 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래. 한번 다시 가보자. 이거의 기하학적인 의미 보니까 알파 1에서 알파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느 걸로 할까? 자,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바로 여기를 잘라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0,b부터 요만큼의 넓이.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요만큼의 넓이랑 바로 요만큼의 넓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알파 1부터 알파 4까지 정적분의 값이 사실은 뭐랑 똑같다? 바로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동일해요. 자, 요만큼의 넓이를 a라고 한다면 요만큼의 넓이 지금 여기서부터 요 위에 빈 공간 요 넓이가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넓이라는 것은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즉 알파 4 곱하기 g의 알파 4라는 값, 요 함수값 높이가 되는 거죠. 요게. 그래서 이 알파 4가 약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g의 알파 4하고 k 곱하기 0부터 1까지 fx의 절대값 dx 요 값하고 비교하라는 거야. 이거하고 이거서 기하학적 의미가 어떤 것이냐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죠. 이제 k 값을 찾아야 되니까 m은 4라는 걸 찾았고 c도 찾았고 m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야 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지. 0부터 1까지. 자, 이거예요. 0부터 1까지 바로 요건데 정적분의 값이 아니라 넓이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접어 올려서 요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요게 아니라 요 넓이. 근데 이제 넓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래쪽으로 해서 넓이라고 합시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해서 자, 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을. 이거하고 g 알파 4하고의 관계가 뭐냐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거죠. 뭐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예요, 사실은. 자, y축 대칭함수예요, gx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 거예요. 자, 여기가 알파 1이고 여기가 알파 2였고 여기가 알파 3였고 자, 여기가 알파 4였어요. 그런데 g의 알파 1이라는 것은 알파 1부터 알파 1까지 ft dt예요. 그러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윗끝 아래끝 같으니까. 그러면 또 0이 되는 게 있죠. 뭐예요? g의 알파 3도 0이 됩니다. 왜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0이 됩니다. 알파 1부터거든요. gx가 알파 1부터 x까지예요. 근데 x의 자리에 지금 알파 3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ft dt까지 해주면 이게 정적분 0이 됩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왜 그걸 찾은 거예요 지금? 알파 3까지. 자 봐요. 이 알파 3. 알파 3가 뭔데? x1이에요. x1. 이게 알파 3라고. 1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t로 하는 거. 이거는 g의 알파 1도 0이고 g의 알파 3가 0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g의 알파 3가 0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적분해야 돼? 이 ft라는 게 y 이퀄 ft예요. 알파 1에서 알파 3까지 정적분하면 0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y축 대칭 함수이면서 그래서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핵심이 되겠대요. 자, 그래서 뭐 여기 아까 1라고 했으니까 여기 b라고 나볼까요? 그럼 여기도 b죠.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도 b입니다. 요거하고 요게 같아야 되니까. 자, 그러니 g의 알파 4라는 것은 여기가 알파 4가 되는 거예요. 알파 1에서 알파 4까지, 알파 1에서 알파 4까지. 그럼 이 넓이는 뭐가 됩니까? 여기서 넓이가 정적분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b 상쇄되고 이 b가 되는 거죠. 네, 이게 b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k가 있고요. 이 값이 뭔지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얘는 2분의 b네요. 요 값 자체가 2분의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계산 없이 자, b는 k 곱하기 2분의 b가 돼서 b는 약분시키고 k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적분에 복잡한 어떤 뭐 부분적분이라든지 선생님 중간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이 기하학적인 의미, 넓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한 계산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가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조금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g의 알파 1, 알파 1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알파 1이라는 건 뭐였어? 알파 1부터 알파 1까지니까 0이죠. 그러니까 g의 3까지 하면은 알파 3까지 하면은 이것 또한 또 0이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의미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t를 정적분하면 여기 넓이 같겠구만. 왜? 이 함수는 y equal ft는 이미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찾았죠? 우리는 m 결국 이제 k 곱하기 2의 c제곱을 찾으라고 했는데 m이 얼마였습니까? m이 뭐였죠? 여러분? 뭐였더라? 4였죠? 4. k가 2였고요. 2에 c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ln2였습니다. 이렇게 ln2 이렇게 해서 따라서 4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답은 16이다. 이렇게 해서 결론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항상 문제를 많이 푸니까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30번 같은 문제나 이런 뭐 21번, 29번, 30번 문제는 선생님들도 고심을 많이 합니다. 뭐 잠깐 보여주자면 여기 아이고 이상 안 보이겠군요. 선생님도 많이 풀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좋을까 저렇게 풀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첨부를 하자면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fx를 찾았잖아요. fx가 어떻게 찾았냐면 ln 여기 ln이었으니까 2분의 x의 4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찾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적분한다고 생각해 봐세요. 적분한다고. 인테그랄 a서부터 x까지 ft ln 2분의 x의 4제곱 플러스 1 이런 설명을 t죠. 여기서 t로 바꿨으니까 t. 요 적분한다는 게 이게 부분적분이니까 1 하고 해서 하고 또 하고 이제 부분적분 하면은 해봤어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안 돼. 뭐해?
t 곱하기 t의 4제곱 플러스 1분의 4t 세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나눠서 쓴 다음에 4 마이너스 t 4제곱분의 1, 4 이렇게 해서 t 4제곱분의 1, 4가 적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렇게 하면서. 그럼 나 조건으로 가볼까? 나 조건이 뭐지? 이 의미가? 그러면은 이렇게 구하지 않고 정적분을 직접 구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나? 그러니까 요게 뭐지? 요게 뭐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해지고 그림도 그려보고 이게 맞나? 이쪽이 맞나? 그래. 이렇게 되는구나. K가 2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넓이를 찾아가니까 아하, 이거의 기하학적 의미를 찾아가니까 풀어지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풀어놓은 걸 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뭐 저 정도는 막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지 그냥 딱 그렇게 되려면 그 전에 굉장히 많은 문제풀이라든지 내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뭐 누구는 잘 풀고 누구는 못 풀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자신의 어떤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원한다면 여러분 기출 문제와 교과서와 이런 원칙적인 공부들을 한다면 이런 문제들의 접근 방법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복잡하지만 원칙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편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에서는 통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걸 잘 아는 그런 기회가 됐길 바라고 한 수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좀 더 좋은 강의로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